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개인 사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철이잖아요.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6월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사업자들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지금부터 5월 되면 세금을 어떻게 내고 또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매우 이제 신경이 쓰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되시는 분들이 세금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 이제 법인을 통해서 하면 세금을 상당량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를 고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라 하면은 업종이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제조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 같은 게 또 뭐 개인 사업자고요. 또 무역업이라든지 유통업, 마트, 판매업, 이런 식당, 음식점 이런 것들 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종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이제 순이익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오늘은 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수익을 상당량 내고 있으면서 법인 전환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여러 또 단점들, 또 개인 사업자를 계속 유지해야 될 분도 있고 또 법인을 해야 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법인 전환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거 말씀드리고 관련하여 또 사례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와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게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가 있죠.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요. 차이 나는 게 세율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보시면, 세율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서 하면 이제 법인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은 이제 19%에서 25%까지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이제 소득 구간은요, 6%에서 45%까지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 과세가액이라고 그럴게요. 이 과세가액을 단순히 표시를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1년간 벌어들인 돈이 개인 사업자가 3억 정도 순이익이 났고요. 법인도 3억이 났다 그러면 똑같이 3억이 났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요. 세금 체계가요. 3억 이상이 되면 이제 40% 구간입니다. 3억 이상이 되면, 3, 4, 12에서 1억 2천 정도가 세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소득세가. 단순 계산하면. 다른 공제 같은 고려하지 않고. 근데 법인은 19%입니다. 19% 이렇게 계산하면 5,700 정도뿐이 안 됩니다. 5,700만 원. 그럼 이렇게 개인 사업자일 때와 법인 사업자일 때가 이렇게 세율 차이가 많이 난다. 똑같은 수익을 냈을 때 비교를 한번 단순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 1억 2천만 내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개인 사업자들은 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게가 또 다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다른 이제 금융소득이라든지 다른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이게 합산돼서 종합과세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운영했을 때는 내는 세금과 법인 사업자로 운용했을 때 내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운용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님의 이제 급여 처리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급여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급여가 따로 없습니다.
급여가 따로 없고 이게 바로 급여 성격인 거죠. 그런데 법인으로 가면 급여를 별도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매달 뭐 1억 1천만 원에서 연 1억 2천, 연봉 1억 2천 정도를 급여로 이제 책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급여 이거는 다 비용 처리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3억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급여를 가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1억 8천 정도가 이익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 19%를 내게 되니까 그만큼 또 법인세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1억 2천에 대해서 급여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미래에 또 퇴직금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이 분류과세가 돼서 상당히 매우 낮은 세율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퇴직금도 확충할 수 있고 급여도 비용 처리하고 다 비용 처리하다면 똑같은 구조에서 있을 때는 이익이 여기 3억이 나지만 법인으로 가면 1억 8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세율도 다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익률이 적어지니까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사업자는 대표님 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또 사회로 유출되는 또 항목이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는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소득이 발생됐을 때 여기는 당해년도 처리해야 됩니다. 당해년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보시킬 수가 있어요. 유보시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치 않으면 법인에다 그대로 쌓아둘 수가 있다는 거죠. 쌓아뒀다가 나중에 법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맞는 항목으로 세금을 납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개인사업자는 성과를 여기는 공유가 불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이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은 사장님이 다 세금을 내고 남는 돈 1억 2천 가지고 공유가 가능해요.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자녀한테 증여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소득세 내고 증여세 내고 이런 구조로 이제 가야만이 되는데요. 여기 법인으로 가면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가 가능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 구성을 해서 자녀에게 주식을 줘서 구성비를 맞춰서 자녀 30%, 대표님 30%, 대표님 배우자 뭐 이렇게 30%, 또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서 10% 가령 이런 식으로 주주 구성을 한다 그러면 대표님이 사업체에서 성과낸 걸 가지고 가족이 공유해서 서로 분배를 하기에 용이하다. 근데 개인사업자는 성과에 대해서 분배하기가 상대적으로 법인보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분배를 할 때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다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법인에서 돈을 벌어놓고 나면 유보된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가져갈 때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배당을 가져갈 때 배당 소득세를 또 다 내니까 개인 소득세는 여기는 바로 다 이제 세후로 수입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 최종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배당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보된 이익을 보고 이제 유보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나중에 유보시킬 수가 있어요. 법인은. 개인은 유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유보시킬 수 있으니 유보시켜 놨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사장님이 그때 해결을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주주 구성비를 다양하게 해서 가족들이 공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법인으로 이제 전환해야 될 대표님은 자녀에게 승계를 해야 되겠다, 자산을 승계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대표님들은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개인으로, 개인 사업자를, 이 대표님 개인이거든요. 대표님 개인에서 이 자산을 다시 개인, 자녀도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자산을 승계할 때는, 개인 대 개인 넘어가기 때문에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최고 또 50% 구간이, 50%의 최고세율이. 이렇게 이제 세금이 또 나갈 수 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세율로 해서 최고 45%까지 또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고 난 금원을 가지고 다시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또 50% 최대 50% 세율을 또 낼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표님이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세금을 대표님이 1단계 한 번 내고 2번 다시 자녀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녀까지 가면 세금으로 거의 다 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자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만일에 간다 그러면은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인에서 자녀를 주주로, 법인의 자녀를 바로 주주로 등재를 시켜 놓으니까 바로 이 사장님이 증여하는 단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바로 공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승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또 개인 사업자는 뭐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도 주식을 이제 10% 세율로 줄 수 있는 세율, 또 10억까지 공개해주고 이런 증여특례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 주식을 분배해서 갖고 있거나 또 서로 재산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세율 단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상당히 법인을 통해서 승계 구조를 가져가면 절세 전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이제 대표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례를 좀 보시면은요. 이 대표님은 지금 자산이 한 200억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부채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본 쪽 순자산이 되겠죠? 순자산이 150억이에요. 이 200억 속에는 상당량 뭐가 들어있냐면 부동산, 유형자산이 들어있습니다. 부동산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 이게 얼마냐면 부동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건물분이요. 장부가액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 되고요. 토지가 장부가액 기준으로 해서 한 60억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110억 정도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공장용지거든요. 공장용지 이렇게 이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손익계산서는 순이익은 1년간 이익을 10억 정도 내고 계세요. 10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최고세율 45%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개인 사업자니까 45% 세율을 내고 있거든요. 단순 계산하면 4억 5천을 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 세금 4억 5천을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이 사장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 부동산, 유형자산을 제3자한테 줘버리면 되겠죠. 제3자한테 줘버리면 이 건물권에 대해서 임대료를 줘야 되겠죠. 그 임대료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순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 내는 걸 적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제3자한테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요, 자녀가 대주주인 자녀 법인으로 이걸 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자녀 법인죠. 자녀 법인에다가 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됩니다. 양도. 그 양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표님은 여기 대표님은 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요. 대표님은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임대료를 주니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비용 처리 계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 있고요. 매출액 있고 이제 비용 계정이 판매 일반 관리비 쪽 임차료가 있겠죠. 임차료. 그리고 밑에가 영업이익이 나고 순이익이 이렇게 나는 거죠.
임차료 부분이 지금 빠져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임차료 부분은 여기서 매월 4천만 원씩 책정이 됩니다. 그럼 연간 한 4억 8천 정도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거의 5억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억 8천이 빠져나가니까 10억이 나던 게 4억 8천 빼주니까 한 5억대 정도로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익이 5억대 떨어졌으면 10억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것보다는 5억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임차료 4억 8천만 원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자녀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법인은 4억 8천에 대해서 소득 난 걸 가지고 법인세율 19%로 법인세를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익금을 자녀 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자녀법인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자녀법인으로 옮길 때는 거래 비용이 이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양도를 하게 되면은 대표님은 취득가액이 있거든요. 취득가액과 양도할 때는 이제 특수관계의 자각끼리기 때문에 시가 거래를 해야 돼요. 시가로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다 보면 대표님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낼 수밖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는 거죠. 법인에서는 이제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첫 번째는 대표님 입장에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양도소득세가.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두 번째는 법인에서 취득자금이 없어요. 취득자금. 취득자금 110억을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취득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팀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취득할 때 법인에서 취득 대금을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금 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고 아예 자금을 주지 않고 주식으로 이제 주는 방식도 있어요. 대표님 주식을 가져오는 방식. 그리고 양도세가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 중에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건물만 평가를 받아서 넘겨줌으로 인해서 대표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 자녀 법인에서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 자금 출처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 법인에다가 부모가 빌려줘서 그 돈을 활용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을 때 세율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세율적인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가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는 이익이 많아져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대표님 급여 같은 거, 급여라든지 이런 걸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익을 똑같은 매출액 했을 경우에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대표님은 이 급여 성격, 급여라든지 퇴직금 이런 게 개인 사업자는 없다. 근데 법인은 있다. 그걸 가지고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승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표님은 개인 사업자 운영을 해서 이 성과물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됩니다. 가족하고. 오로지 대표님 거예요. 가족하고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증여세라는 거. 내야 된다는 거죠.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가면은 성과물을 공유가 가능하다. 뭘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자산 승계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세 전략 도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승계를 하려고 고려한다 그러면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제 자본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본금, 순자산이죠. 개인 사업자.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자산이 이제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부동산이 많다는 공장용지라든지 사업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어디로 이제 이전해 주면 되냐면 자기 땅에서 자기 사업을 하니까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자기 건물에서. 근데 이걸 사업용 자산을 자녀 법인으로 줘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녀 법인. 자녀 법인으로 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개인 사업자 소득률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자녀 법인과 부동산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대표님이 법인으로 주는 거니까 양도하는 거니까 법인에서는 취득 재원이 이제 없다는 거죠. 취득 재원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두 번째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나온다. 양도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이냐가 이제 컨설팅 영역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는 이제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취득세 재원도 최소화해서 법인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은 대표님이 조달해줘도 되고요. 이제 금융기관이 활용해도 된다. 근데 조달할 때도 최소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자녀 법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잘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한 컨설팅 도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출자 전환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통합이라든지 또 건물분만 넘기고 토지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함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간다라든지 또 건물분만 평가를 해서 대개 건물은 평가를 하면 감정가액이 훨씬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활용한다라든지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가격을 시가 자체를 공정가격이 있는 시가를 감정기관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님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솔루션들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표님 상황과 또 대표님 가족 상황, 대표님 연령 여기에 따라서 최적의 조건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 매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응용이 가능한 데가요. 지금 제가 제조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개인 병원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응용 가능한 게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매업을 한다. 마트 같은 거, 요즘 대형 뭐 할인 마트 같은 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뭐 임의용실이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물론 그 속에서 관련 법령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들을 잘 검토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라 해서 그냥 진행하면 안 되고요. 주변에 역량이 있는 컨설팅 역량이 있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